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수소불화탄소 관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외 HFC 관리 현황과 국내 HFC 관리 현황, 그 다음에 국내 HFC 소비 및 배출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작년 12월 18일 날 발표된 HFC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시행 구체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외 HFC 관리 현황은 이미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교수님께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점만 몇 가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2024년까지 할당량, 그러니까 소비량이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계약함으로써 강화된 내용을 발표했고요. 이런 5가지 유럽에서 F가스 레귤레이션에서 이런 대략적으로 5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HFC 감축 방안이 있는데, 특히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용 제한에 제품의 출시에 고HWP 물질을 사용한 것 이외에 유지보수, 그러니까 약 2,500 이상의 HFC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유지보수도 저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미 사용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게 2024년도까지 있었던 내용이고, 다만 2024년도에 추가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된 HFC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좀 독특하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최초 제정했지만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를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2021년에 프레온 회수 파괴법을 전면 개정을 통해서 HFC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다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게 HFC 수입 제조는 오존층 보호법이라는 별도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프레온 배출 어체법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리사이클법에서는 자동차 냉매 관리, 가전 리사이클법은 가전 제품의 냉매, 폐냉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배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쯤에 발표자에도 보셨지만 약 75%까지 냉매 배출을 회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짐으로써 설치, 폐기, 사용 중 냉매의 충전 회수 폐기 규정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들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2020년사 HFC와 관련된 ANF법을 개정을 했고요. 다만 미국은 ODS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ODS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HFC와 관련된 건 ANF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ANF법 내에서도 이제 저GWP 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법은 2023년에 CAP법에서 새로 우리나라 시행 규칙과 같은 법이지만 그것은 2023년에서야 시행이 되었고, 최초로 시작되는 건 2025년부터 규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저희가 EU가 일본, 미국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분석하는데요. 아까쯤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그렇지만 일단 구체적으로 조금 정리된 표라고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HFC 관리 현황은 오존층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전자제품 등의 자원순환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고, 오존층보호법은 말 그대로 HFC의 수입 제조와 관련된 법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저희도 이제 기간 개정서 일정에 따라서 수입 제조량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냉매 사용 기기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R 이상 냉매 사용 기기의 냉매 회수 처리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제조, 수입, 판매량 신고 의무, 냉매 회수업자를 정의하고 등록을 하고 그분들의 냉매 회수 처리 보고 의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따라서는 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냉매 회수 처리 의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HFC 소비 및 배출량 현황에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2022
2020년부터 2020 평균으로 약 2만 7천 톤 가량의 HFC를 소비하고 있고요. 그중에 약 1만 9천 톤, 71% 가량이 냉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8% 정도인 5천 톤 가량이 발포제로 사용되고 있고, 소화약재가 약 2천 톤, 약 1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 방안에는 그래서 이 냉매와 발포제, 소화약재와 관련된 주로 주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이제 배출량인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발표된 내용과 조금 다른 방식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방법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소비량, 키관리 일정에 따라서 소비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HFC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또 다른 문제는 소비량을 줄여도 즉각적으로 배출량은 줄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현재 활동 자료는 저희가 기존의 2종에서 약 29종으로 저희가 증가를 했고요. 배출량 산정 방식은 잠재 그에 수입된 양은 그에 모두 다 배출되는 방식에서 우리 냉매 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충전한 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출된다는 배출량 산정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배출량이 증가됐습니다. 약 2034년까지 저희가 2030 NDC를 말하고 있는데 HFC 배출량은 약 2034년까지 최고조로 달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됐고요. 그래서 2030 NDC 목표 달성, 2035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감축 목표가 증가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약 30년 배출량이 약 46% 정도를 감축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키가의 개정서 감축 일정 계획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HFC 감축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내 HFC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관리 정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저지WP 물질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 계획이 부재했기 때문에 국외로 수출되는 것은 저지WP, 국내에 출시되는 것은 고지WP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또 국내에는 이 저지WP 대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고 시장 형성도 되지도 않았고 기술 개발 투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거를 전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지WP 물질 사용 촉진을 위한 제품 군별 명확한 물질 전환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계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별로 저지WP 물질 전환을 위한 R&D를 추진을 했지만 설비 전환 등 재정 지원 사업도 부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R&D 추진, 신규 보조 사업, 인센티브 전환 지원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HFC 소비량, 배출량 감축을 위한 통합 관리 부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입 누출 관리나 처리 방법 등 개발 목적에 따라서 단편적인 물질 관리로 전주기 관리체가 미흡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HFC 개선 방안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계부처회의를 저희가 1차 킥오프 회의부터 2차 킥오프 회의까지 9월 10일 킥오프 회의까지 진행을 했고요. HFC 사용, 배출량 전망,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마련을 했었고, 그다음에 감축 및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부처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개선 방안 협의 중간중간에 지속적인 협의체 분과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HFC 용도별 냉매와 발표 소화분과를 구성을 했고, 정부, 공공기관, 협회, 산업계 위원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30회 이상의 HFC 분과회 및 의견 수렴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장 조사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국외 사례, 그 다음에 국내 HFC 수입 사용 회수 처리 부품 제조업자와 더불어 단열재 배포제 제조사도 모두 다 방문해서 현장 조사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협의체 분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산업계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협의체에 진행하면서 나온 산업계획 중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저지대로 물질 진행한 취지와 방향성에는 굉장히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야 공평한 운동장에서 모두 다 똑같이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의견이셨고요. 또한 산업계 등 그 다음에 정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제품별 제한 연도나 목표치 등을 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이런 목표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대체물질 유무화,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안전 규정을 고려해서 제품별로 물질 전환 단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지원과 기술 개발 등 산업계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관계부처의 인하부채 분과회를 통해서 나온 산업계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서 저희가 국내 HFC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두 가지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지대보다 비율이 낮은 제품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냉동의 전기계 관리 체계 마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저지대보다 제품 전환 촉진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개발 재정 지원이 나와져 있고요. 저지대보다 물질, 대체 물질 또는 핵심 부품 R&D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출 저감 설비, 그 다음에 고열 회수 장비 등 정가형 기술 개발을 추진할 거고요. 현재 이 사항은 저희가 이거를 위한 별도의 연구 진행을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배출변 거래에 할당되는 업체로 저지더블의 전원 설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 나오는 저지더블 전원 설비에 관해서는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저지더블에 관한 내용을 설정을 해서 공표할 예정입니다. 할당업체의 중견기업을 위한 보조사업 신설도 2020년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지더블 제품 활성화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인데요. 먼저 인증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지더블 제품과 친환경 제품 인증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녹색 건축 인증 제도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지더블 제점과 기준이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저 지더블 기준을 재설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소비 촉진으로 인해서 공공소비 촉진과 관련돼서는 환경표지 인증 품목을 확대 지정을 해서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나와 있는 저지더블 제품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공공기관 의무국에는 이제 녹색 제품 의무 구매 제도를 통해서 저지더블 제품 소비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게 약 27년부터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냉매 정보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매 사용국의 물질 종류와 충전량, 지더블 등 물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냉매의 지더블이나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인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요거는 산업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제품 제작시 저지더블 물질로의 단계적 전환입니다. 저희가 냉매와 소화약재 부분으로 나눠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상업용 냉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냉장고는 2027년 150 이상이고요. 건조기, 우려기, 제습기는 2028년 150 이상. 그 다음에 정수기는 2029년에 150 이상, 자판기는 2030년 150 이상, 그다음에 쇼케이스, 컨덴셔닝 냉장 설비는 2030년 150 이상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이동식 공조는 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2027년 150 이상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산업용 공조, 왕복동 스크류식 터보식, 여기는 산업용 공조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칠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왕복동 스크류식 칠러 방식을 사용해서 공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2030년에 750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건물 공조 중에 1층 에어컨과 싱글 분할형 에어컨 2028년 750 이상 12kg 미만에 되는 제품에 대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멀티 분할형 에어컨과 그 다음에 멀티 분할형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2030년 750 이상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산업용 냉장 중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왕복동과 스크류, 터보식, 칠러 방식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2028년에 1500 이상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2032년에 750 이상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소화제 부분에서는 소화기에서는 2028년 150 이상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소화설비 중에 2028년 4000 이상, 그 다음에 2030년에 150 이상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요 내용 중에 보시면 조금 너무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으실 건데요. 이제 올해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제품의 분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더 구체적으로 더 목표와 그다음 제품군과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제품과 해서 매칭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더 구체적인 방안을 해설서를 만들어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사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량에는 일회용 무기 제한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량 신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된 내용에 대해서만 사용량 신고가 있고 수입된 HFC에 대해서만 이제 신고하는 제도가 있고 현재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일정량 이상의 HFC를 사용하는 제조사와 유지보수 업체들에게 냉매 사용량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냉매 물질의 사용량 관리를 할 예정이고 HFC도 수입업자에서 기존에는 그 다음에 사용업자 사용량 신고 이래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누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RT 이상의 대기행위법에서 20RT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내용을 약 10RT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예측하는 바로는 약 1.5만 대에서 약 30만 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누출 점검 방안은 현재 대형무기 누출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누출에 대한 내용을 해보니까 대형기기에서 누출되는 양과 확률이 가장 높아서요. 저희가 300RT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출 시설 개정 같은 경우에는 연간 누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 누출 기준 이상의 누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과 시설 명령 개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일회용 사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0만 개 이상의 HFC와 관련된 일회용 용기가 수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관리 없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를 저희가 막기 위해서 현재 그 일회용 용기보다는 다른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환을 유도할 방향이고요. 단계적 전환으로서 이제 신규냉면 일회용 사용 금지는 27년부터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 전면 금지는 30년. 전면 금지라는 거는 이제 유지보수까지도 저희가 30년 재활용 냉매를 담는 일회용 용기까지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약 30년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냉매 사용 단계 확대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과 품질 인증 두 가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폐능가스 운반 재활용차를 위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 및 시범 사업을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구상을 위해서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재생냉매 공급 체계 및 재생냉매의 연간 생산량 등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제 품질 인증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하면 재생냉매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인증 기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사행시 품질 인증 시험 체계 마련 등까지 올해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 저희가 진행을 한 다음에 2026년에
2026년도에 오늘 시범상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생능력하고 사용인데요. 저희가 재생능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재생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생능력을 사용해야 될 수요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중앙 공공기관으로부터 냉매 회수 의무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나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평냉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냉매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고요. 재생냉매 사용 확대는 냉매 사용업체 즉 냉매 사용업체가 일정량 이상의 냉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2027년 이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제 연간 재생냉매 사용량을 검토하고 재생냉매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한 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